그런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? 내 인생에선 내가 최고다. 그게 어떤 일이에요? 저한테 메일을 주셨을 때 네,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. 네.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군대에서는 제 꿈이 원래 약간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. 예. 음악을 좀 하고 싶었고. 아티스트가 생겼습니다. 근데 네. 군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역하고 이제 막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꿈만 꿔왔었던 것 같아요. 노력은 별로 안 했었고 그렇게 전역하고 한 1년 정도 도전 아닌 도전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.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네. 왜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좌절로 인해서 약간 극단적인 선택으로 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심경이 네,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무언가 앞에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도 않고 네, 그리고 또 막막하고 내가 네.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. 그런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?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게 예.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. 내일은 뭐 해야 되나, 내일 모레는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, 죽는 게 편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극단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. 그때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. 그때 좀 각성을 했던 게 네. 가족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나는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남은 뭐 어머니, 아버지, 동생 걔는 절망적일 거 아니에요. 저 하나 때문에. 그렇죠. 그 생각에 약간 포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. 그러면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까? 그 기간 동안 집에서 한 반년 정도 술만 먹은 것 같아요. 아,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술만 못 드신 거예요? 네, 왜냐면 네.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. 그냥 술 먹으면서 방에 박혀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할지.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신 거구나. 네, 저는 약간 술을 좀 좋아해가지고 예. 저도 좋아합니다. 술 먹으면서 생각을 하면 약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음.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음. 그러면서 좀 노트에 생각을 많이 적었었어요. 음.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걸 찾아보고 네. 그랬는데 모르겠더라고요. 하나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.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술을 드시면서 생각을 정리했는데 생각의 결과물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런데 그 결과물로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찾지 못했다라는 네, 거예요. 네. 그럼 일단 그 생각의 결과물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약간 돈 벌고 싶다. 근데 돈은 뭐 어떻게 벌 거냐. 음. 과정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방향성은 잡았는데 네, 수단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. 네.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예. 제가 저를 모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탐구해봤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장단점 하나하나 사소한 것부터 써내려가면서 네. 내가 남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뭘 좋아하고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갈피를 잡아 나갔었어요. 그걸 잡아 나가는 좀 약간 팁 같은 걸 구독자분들에게 드리자면은 어떤 네. 게 있을까요?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.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네.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. 네. 뭐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그걸 보고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. 네. 심리학 어떤 기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. 나는이라고 써 있는 IM이라고 써 있고 빈칸이 쭉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문항이 25개가 있어요. 나는 뭐다, 나는 뭐다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건데 한 5개, 6개 쓰다 보면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설명할 소재가 떨어져 버리는 생각보다 쓰기 어렵거든요. 그런 게 네.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약간 좀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. 몇 년을 살았는데 네. 내가 나에 대해서 음, 몇 문장도 못 적으면 제가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좀 길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냥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. 네. 근데 살아가는데 깨어있지 않고 그냥 잠든 채로 살아가는 느낌? 맞아요.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냥 지금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런 내가 무언가 깨어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이냐,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정의하고 정의했으며 정의할 것인가,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
다시 약간 처음으로 돌아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얻은 달라진 그런 깨달음이나 변화점 그런 게 있을까요?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약간 네. 죽으면 못하는 것들은 살아있으면 그래도 뭐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일단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방향성을 못 찾고 지금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느낄지라도 일단은 살아야겠다. 살아있으면 의미를 찾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나아갈 수는 있잖아요. 조금씩이라도. 내가 지금 당장 뭐 하는 건 없어도 내일이면 조금 더 어제보다는 나아지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진짜 절망적이고 뭘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. 가장 작은 것부터 해라. 그 작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라도,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불 개는 거라도 네. 혹은 뭐 정리를 하는 거라도 아무 의미가 없을지라도 그런 작은 걸 해라. 그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. 네,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결국엔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뭐라도 사소한 네. 거 하나라도, 예를 들어 나는 내일 물 1리터를 마실 거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1리터를 마셔요 다음날. 네. 그러면 그거는 성취한 거잖아요 내가. 그렇죠.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라도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예. 내 목표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되게 물 1리터 되게 신박했는데 네.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, 이것도 사람들에게, 구독자들에게 좀 네. 전달해주고 싶은. 제가 좀 밤낮이 바뀐 생활을 좀 많이 했었어요. 아버지 출근하실 때 이제 잠들고 네. 퇴근하실 때 일어나가지고 또 술 먹고 생활 패턴부터 바꾸고 싶었어요. 그래가지고 잠은 무조건 12시쯤 자는 걸로 마음을 먹었는데 약간 그게 오래 지속된 거라 쉽지 않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에 일어나자, 그렇게 제 생활 패턴들을 바꿨었어요. 그러면 아예 잠을 못 자요. 네. 그래도 그러면 그 생활, 정해진 시간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. 일어나서. 눈은 떠 있어야 돼요. 무조건. 일단 규칙을 하나 정해놓고 그걸 일단 실행을 시키는 거네요. 네. 이건 제가 적용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밤낮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. 그런 식으로 자기를 키워가면 네. 아마 그 밑바닥에서는 기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. 점점 나에 대한 그런 빈칸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네요. 네. 나는 이런 사람이다. 나는 이런 사람이다. 네.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꾸준히 하면 네.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저도 되게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게,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우리의 인생은 약간 좀 항해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. 네. 순풍이 불 때도 있고 역풍이 불 때도 있잖아요. 그런데 방향성을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빨라도 같은 자리를 맴돌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,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내가 방향성만 정해놓으면 일단 가는 거잖아요, 그대로. 그쵸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완전히 이제 죽어야 될 이유 자체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. 네. 그렇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옛날에는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네.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이루고 죽고 싶고, 예를 들면 운동도 하고 싶고 악기도 배우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. 그러면 지금 절망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. 네. 그런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? 내 인생에선 내가 최고다. 그게 어떤 네. 의미예요? 사람들은 좀 남과 자신을 좀 많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좋은 집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좋은 차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, 근데 어차피 그거는 그 사람 집이고 차고 제게 아니잖아요. 내가 집이랑 차를 사면 되잖아요, 나중에 돈 벌어서. 그렇게 비교하는 습관을 좀 내려놓고 내 인생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살다 보면은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. 네.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재산은 유동적이지만 네. 나라는 사람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거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여를 하면 비교하는 그런 습관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. 저도 원래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, 변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20 몇 년을 살았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바뀌었잖아요. 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서 무언가 허덕이고 있는,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나아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다.
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거죠. 그렇죠. 그 이유가 학생들은 뭐 학업이건 뭐 학교 폭력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비교하는 걸 내려놓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. 힘들면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. 도와주는 것도 사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네. 어쨌든 내 노력이 필요한 거고 네. 그러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쳐서 일어나야죠. 그렇죠. 가장 먼저는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살아가다가 분명히 또 무언가 좌절되는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. 네. 무언가 또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어떤 대처를 하시겠어요?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. 내가 죽지 않는 한 나아갈 수 있잖아요. 앞으로 쭉 계속. 네. 좌절이라는 게 뭐 병에 걸리거나 재산을 모두 날린다거나 뭐 그런 좌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만 있다면 뭐든 다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이걸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약간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겨낸다라는 관점도 좋지만 네. 받아들인다.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네. 그때 고할 것이냐 스톱할 것이냐. 충분히 뭐 각자 인생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네. 내가 못하는 거면 네. 배우면 돼요.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도 배우면 되고 그것도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일단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딱 한계인 것 같아요.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만약에 다른 더 큰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방향을 틀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계속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. 내가 계속 노력했는데 이제는 이제 나한테 뭐 자신감을 둘째치고 내 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.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다른 확실함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.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. 너는 안 돼. 이 말 듣고 포기하는 사람들. 그 사람이 뭔데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.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한 확실함만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그걸 간직한 채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네. 그래도 괜찮다면 그건 그 사람 인생이니까 그렇죠.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.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빈칸에 무언가를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살아간다면. 뭐든 할 수 있죠. 네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